This is 하하보. 오늘 이 영상은 곧 태어났는데도 하하보는 왜 싱글맘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썰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곧 태어날 아이 이름은 헤이즐이고 여자아이인데 헤이즐의 아빠와의 이야기가 되겠지요. 헤이즐의 아빠는 참고로 틀입니다. 헤이든의 아빠는 전 남편이고 헤이즐의 아빠는 저의 전 남자친구라고 해야 되겠죠. 이혼의 아픔을 겪고 제가 몇 년이 흘러서 저는 문득 다시 외로워졌고, 저와 동갑이었던 헤이든 아빠와는 이제 다르게 이번에는 조금 저보다 나이가 있는 좀 성숙한 남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만나게 된 사람이 이제 헤이즐 아빠고요. 헤이즐 아빠는 그 당시 호주 멜번이라는 다른 큰 도시에서 이곳 브리즈번으로 이주를 온 지 몇 달 안 되었었고, 방 하나만, 이제 집에 방 하나만 이제 그 새들어 사는 호주에서는 그걸 이제 쉐어하우스라고 하는데,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었지만 곧 집을 구할 것이라고 저와의 그 첫 만남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이제 나이가 이제 50살인데 아무래도 이제 방 하나 쉐어를 한다는 것은 호주에서는 조금 평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에게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곧 집을 구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보다 10살이나 연상인 헤이즐 아빠였고 직장이 괜찮은 사람이라 저는 그의 말들이 다 진실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헤이즐 아빠는 헤이든이 아빠 집에 가는 두 번째 주 주말에만 만나서 이제 서로 데이트를 즐기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만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저의 집으로 오게 되는 상황이 저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헤이즐 아빠의 집으로 가서 이제 뭐 집안일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데이트를 원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제 성격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집에 있으면은 자꾸 할 일들이 눈에 보여서 이렇게 편하게 쉬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차라리 누구를 집에 초대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가는 편을 거의 이제 그런 쪽으로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헤이즐 아빠가 2주에 한 번씩 주말에만 저희 집을 방문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청소 같은 것도 신경 쓰이고, 그래서 뭐 청소며 욕실 청소며 화장실 청소며 신경이 쓰니까 저도 헤이든이 없는 주말에는 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헤이즐 아빠와의 데이트가 모르겠어요. 나이가 있어서 이제 만나는 거라 그런지 그 사랑만으로는 조금 힘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예전 어렸을 뭐 20대 초반이라 생각하면은 뭐 남자친구 맨날 못 봐서 안달이지만 이제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헤이든이 아빠 집 갔을 때는 저도 집에서 쉬고 싶은데 또 헤이즐 아빠와 데이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혼자만의 시간을 굉장히 즐겨하는 편이긴 하지만 좀 많이 스트러글링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헤이즐 아빠한테 넌지시 몇 번이나, 왜냐하면 이제 10개월이 지나고 나서도 집을 안 구하고 있길래 뭐 렌트든 뭐 사는 거든 상관없이 언제 집을 구할 거냐고, 나도 너네 집 가서 좀 쉬고 싶다.
우리 집에 와서, 물론 네가 우리 집에 오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몇 번 넌지시 이제 물어보곤 했었죠. 그때 당시에 헤이든은 이제 프랩이라고, 학교로 치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한국으로 치면은 해야 되겠죠. 그 프랩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헤이든도 설레고 저도 설레고, 이제 학교 첫 등원하는 거니까 그랬지, 첫 등교죠. 그랬는데 헤이든이 학교 적응을 많이 못해서 그때 당시 이제 헤이즐 아빠를 만났을 때는 헤이든이 학교를 아침 8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만, 이제 11시 30분까지 3시간만 갔었습니다. 자폐와 ADHD 진단을 받은 우리 아들 헤이든은 학교 생활 적응에 꽤나 애를 먹고 있었어요. 조금만 자극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공격적인 아이로 변해서 학교 안전에 누가된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해서, 제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는 일주일에 기본 3번 정도는 아이 픽업을 빨리 하라고 학교에 전화를 받았었어야 했었습니다. 교실을 종종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교실을 종종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는 헤이든이었기에, 학교 측에서 헤이든의 파트타임 학교 생활을 제안했을 때 저는 바로 수긍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하여 저는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아이가 학교 생활 적응도 일이 힘들어하니 문득 겁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없다면 이 아이 혼자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헤이든의 아빠가 있지만 헤이든의 아빠에게 최고의 부모란 이제 경제적 받침이지, 뭐 이렇게 좀 페런팅하고 뭐 같이 어루만져주고 그런 부분은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아무튼 나중에 제가 늙어서도 노년 생활을 헤이든과 어쩌면 같이 보내야 되겠다. 뭐 저도 은퇴를 하고 노년 생활에 여기 호주 일주 여행도 차 끌고 다니고 싶고, 세계 여행도 다니고 싶고, 이렇게 남들이 꿈꾸는 노년 생활 꿈을 저도 꾸고 있는데, 어쩌면 그것을 못할지도 아니면 헤이든과 같이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체력적으로 과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헤이든은 점점 커가고 있고 저는 점점 이제 몸이 나이가 들면서 쇠약해지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과연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될까 굉장히 많은 고민에 빠지면서 산후우증이 있었었는데, 이제 가뜩이나 심하게 작년에 더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은 제가 무남동녀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항상 형제 자매가 있었으면, 특히 이제 나이가 드니까 더 형제 자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헤이든에게 동생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르렀고, 헤이든 아빠 쪽은 아예 이런 이세 계획이 없고, 뭐 헤이든 유일하게 헤이든의 삼촌 또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고, 이세 계획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헤이든 엄마 아빠 삼촌 할아버지
호주에서 빼고는 헤이든은 하나인데 혼자 호주에서 모든 것을 제가 아무리 도와준다 해도 뭐 부모님한테 이야기 못할 고민거리나 뭐 그런 경우 이 아이가 자폐와 ADHD가 있기 때문에 사회성이 아무래도 많이 뒤처지는데 또래에 비해 이 아이가 일반인이었던 저도 이제 많이 외로웠었는데 더 외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더욱 동생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헤이즐 아빠에게 넌지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이 친구가 의외로 흔쾌히 수긍을 해서 솔직히 제가 이제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자기 직장이 지금은 이제 계약직이지만 내년 3월에 그러니까 이제 올해 2022년 3월이죠. 그때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 한번 임신 노력을 해보자. 저야 넌지시 저의 바람을 이야기한 건데 이렇게 너무나 고맙게도 수긍을 해주고 급할 건 전혀 없으니까 다만 이제 저는 정말 임신에 대한 작은 바람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수긍을 해주고 같이 이제 하자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헤이즐 아빠가 그냥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작년 크리스마스가 2021년 12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올해 1월부터 2022년 1월부터 헤이즐 아빠가 이제 집을 구하더라고요. 집을 구매를 하겠다고 이 집 저 집 부동산에 나와 있는 집을 보러 다니고 이제 저도 보여주었고 집 구매를 하면 같이 살자고 제안도 저에게 했었습니다. 본인의 헤이든과 사는 것이 전혀 개의치 않다고 하면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제 집은 세를 내어주고 제가 헤이든의 학교 3시간 등교로 인해 그 당시 이제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일을 못하고 있으니 저보고 생활비를 아끼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얼마나 스윗한 남자인가요? 정말 감동을 많이 했죠. 전 너무너무 감동했고 정말 이 남자와의 저와 제 2의 이제 그 삶을 정말 꿈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22년 3월, 올해 3월이 되어서 그의 말대로 헤이즐 아빠는 다니는 직장에서 정규직이 되었고 그때부터 임신 시도도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제가 만으로 40이고 헤이즐 아빠가 만으로 50세여서 임신 확률이 많이 솔직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1년만 노력을 해보기로 하고 그랬는데 임신 시도 두 번 만에 헤이즐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빨리 된 임신이라서 정말 너무 얼떨떨했었어요. 또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헤이든이 IVF 시험관 아기거든요. 그래서 헤이즐이 이번에 제 인생의 첫 자연 임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떨떨하면서도 기뻤는데 헤이즐 아빠의 반응이 너무너무 쇼킹이었습니다. 저에게 낙태를 권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미 두 아이의 아빠이고 더 이상의 아빠가 될 자신도 없고 마음이 없다고 하면서 너무 황당했죠. 본인이 올해 2022년 3월부터 임신 시도하자고 제안을 했고 저에게 근데 이게 무슨 진짜 멍멍이 소리인지 제가 왜 임신 시도 동의를 했냐고 그러니까 제가 싫다고 하면 헤이즐 아빠가 자기가 싫다고 하면 제가 속상해할까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그의 나이를 이제 봤을 때 자연임신 확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이제 피임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헤이든이 이제 시험관을 한 이유는 이제 저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헤이든의 아빠의 문제였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헤이즐 아빠는 제가 헤이든의 시험관 아기를 얻었기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몸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멍멍이 소리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너무 멍멍이 소리를 갑자기 하니까 너무 제가 당황을 했던 거예요. 자기는 솔직하게 집을 살 돈도 없고, 제가 집을 구매하라고 푸시도 안 했었고, 그냥 한국식으로 하면 뭐 월세나 전세라도 구해서 내가 니네 집 가서 너 이제 좀 쉬면서 데이트를 하고 싶다, 그런 바램만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굳이 본인이 집을 사겠다고 그렇게 부동산에 알아봤으면서 자기는 집 살 돈도 없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브로크맨이라고, 한마디로 이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사기를 당했다 해야 되나요? 제가 스캠을 당한 거예요. 뭐 돈적으로 사기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스캠이라고 하는데, 그 스캠을 당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 그의 직장만은 이제 거짓말이 아니었지만 다른 건 다 저에게 보기 좋으라고 그냥 꾸민 모든 거짓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굳이 꾸며서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왜 저렇게 뻥튀겨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으며, 왜 부동산에 내놓은 집들을 저와 함께 둘러봤으며, 임신 생각조차 없었으면서 왜 본인이 피임을 했으면 그만인 거를 피임 시도도 안 했는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이지 한 명의 소시오패스에게 제대로 제가 뒤통수를 한 방 먹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와는 더 이상의 관계를 지속하기가 싫었습니다. 또한 이미 저는 첫째 아이가 자폐와 ADHD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또 하나의 아이까지 싱글맘으로 키울 자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하나 솔직히 헤이든 돌보는 것도 저 혼자는 좀 많이 벅차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제가 혼자 결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너무 제가 후회할 것 같아서 부모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상 채팅으로 부모님과 마이클은 이미 인사는 이제 한 상태였어요. 그 전에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제가 이제 상황을 다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시기도 하고, 무엇보다 헤이든에게 동생이 생기면 너무 좋은 것이라고 이제 하시면서 부모님은 이제 제가 아이 낳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경제적 지원과 두 분이 호주에 번갈아 오시면서 저의 이제 육아를 도와주시기까지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아이를 낳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께 이제 물어보길 잘했죠. 저도 솔직히 부모님이 저를 잡아주길 바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만나기 하루 전에 부모님께 이제 상의를 드린 것이고요. 솔직히 제가 이야기를 안 하면 부모님이 알 턱이 없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난관도 있고 힘들겠지만, 첫째 아이를 이제 시험관 아이로 이제 몇 번의 4차 시도 차에 이제 3차까지는 호주에서 하고 냉동 배아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헤이든 아빠에게 딱 한 번만 한국에 가서, 한국도 시험관 아기가 굉장히 기술이 좋으니까 딱 한 번만 한국에 가서 딱 한 번만 시도를 해보자 해서 딱 갔는데 헤이든이 딱 이제 임신이 된 거라서,
그 시험관의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하는데 이렇게 또 제 나이 만 40에 자연임신으로 나이를 진짜 그 헤이즐의 아빠대로 그렇게 뭐 낙태를 한다는 거 그런 거는 제가 너무너무 후회를 할 것 같더라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 나이대를 제가 이제 나이 70에 이 나이대를 이렇게 삶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제가 호주에 혼자 살고 있으니까 어쩔 때는 중요한 결정을 저 혼자 내려야 할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부모님께도 의견을 물어보지만 부모님께서 이 호주의 그 국가 시스템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으셔서 보통 진짜 메이저급 아니면은 이제 혼자 결정을 하도록 하는데 저의 이제 그 굉장히 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저의 이제 결정 방법은 제가 이제 70, 80살이 됐을 때 이 상황을 이제 회상을 한다고 했을 때 이때 후회를 할지 안 할지 그 부분을 제가 많이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제 생각엔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36주 하고 이틀이 된 막달에 접어든 임산부입니다. 헤이즐 아빠와는 그 저의 임신 통보 임밍아웃 이후에 처음에는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대도 안 했고 진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러면서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 이러면서 헤이즐 아빠로의 이제 역할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와 저와의 관계는 그냥 헤이즐의 아빠 엄마 관계일 뿐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헤이든 아빠와의 결혼 생활에서 제가 믿음이 많이 깨졌기 때문에 저는 헤이즐 아빠와의 그 완전 데이트 초창기 때부터 제가 그렇게 신뢰를 강조했어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말에 뭐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어서 이 사람과의 관계 지속을 계속하기는 제가 싫었습니다. 싱글 마음이 될지언정 차라리 싱글 마음이 낫죠. 뭐 어리고 아이가 없더라면 어떻게 좀 대화로 풀어봐서 관계 형성을 계속 맺어봤겠지만 저는 이미 돌봐야 된 큰 아들이 있고 또 그 큰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고 제 삶 자체가 바쁘고 괜히 긁어부스럼을 글쎄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와 관계를 지속하면 계속 골치가 아플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하나를 보며 열을 난다고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제가 그 친구를 또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렇게 믿음과 신뢰가 산산조각이 났는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오고 있어요. 오늘은 산부인과 만나는 정기 검진 날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헤이즐 아빠와 같이 산부인과 전문의를 만나고 있습니다. So Michael, how much you are excited to meet your little girl? Very excited, very proud. Having a Very beautiful, proud. very beautiful girl with a beautiful lady. Oh, thank you. So yeah, just nervous, but very happy. Yeah, it is quite nervous. I am very nervous. Like, I don't sleep much. I hardly sleep 3 to 4 hours. Just big belly just make me really uncomfortable to sleep. 그래서 오늘 산부인과 전문의를 만나서 제왕절개 날짜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hopefully we find it out the due date A for surgery. Yes. C-section today. 그래서 오늘은 원래 기차 타고 가는데 오늘은 마이클과 같이 헤이즐 아빠와 같이 가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차를 얻어 타고 갑니다. 비가 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보시면은 밖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내리는 비라서 좋아요. 계속 한 3주 비가 안 내려서 수영장에 그 수돗물을 채웠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비가 엄청 안 내렸는데 오랜만에 비가 내려서 좋습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저희는 헤이즐 아빠와 엄마로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하보는 아이가 곧 태어나지만 싱글맘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싱글맘이라는 것을,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러한 이유로 뉴본 아이가 태어나고 지금 신생아가 이제 곧 낳을 거지만, 아이를 곧 낳을 상황이지만 싱글맘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는 거로 하고 계속 좀 저는 지팔직권인 것 같아요. 지팔자 지게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바이. This is 하하보.